꿀피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장품을 거주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아토피 피부염과 지루성 피부염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지루성 피부염은 피지 분비가 왕성한 곳에 유발되는 피부 질환으로 습진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아토피 피부염은요, 가려움증을 주 증상으로 하는 피부 질환으로 만성적인 염증을 동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루성 피부염과 아토피 피부염의 공통되는 특징은 염증을 동반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아토피 피부염과 지루성 피부염은 완전히 다른 피부 질환으로 아토피와 지루성 피부염을 함께 앓을 수 있는 가능성 또한 사실 배제를 할 수 없겠습니다. 아토피 피부염에 의한 심한 증상이고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심한 증상인데, 지루성 피부염은 사실 여드름처럼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토피와 지루성 피부염은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토피와 지루성 피부염은 염증을 동반하고 그 동시에 습진의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부가 붉게 달아오르고요. 해당 부위에 염증이 수포처럼 유발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유발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부위가 따갑거나 가려운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경우에는 가려움을 동반하지는 않아요. 피부가 따끔따끔해지는 자결감이 동반되는 것이 일반적인 증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토피 피부염과 지루성 피부염의 경우 아직까지는 그 명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을 공통점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토피 피부염과 지루성 피부염의 본격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원인인데요. 우선 아토피와 지루성 피부염이 유발되는 원인은 매우 다릅니다. 아토피 피부염의 경우 여러 원인으로 인해서 유발될 수가 있는데, 이제 주로 면역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유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주로 어릴 때, 그러니까 소화기에 시작되어 만성적으로 재발성 질환으로 유발되는데요. 반면 이제 지루성 피부염의 경우에는 피지선이 잘 발달해 있는 두피와 얼굴, 그리고 눈썹, 그리고 가슴, 겨드랑이, 입술 부위에 유발되는 피부 질환입니다. 사실 이 여러 가지 원인이 또 있는데, 피지의 과도한 분비와 효모균 그리고 박테리아의 활성화가 발병의 원인이 된다는 가설에 사실 무게가 좀 많이 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토피와 지루성 피부염의 증상 차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아토피에 걸린 경우 피부가 접히는 부분이 있죠. 팔꿈치나 이 팔 안쪽 이런 부분, 습진과 염증이 유발되면서 매우 심한 가려움증이 동반됩니다. 그리고 이 가려움증은 밤에 더 심해지게 되죠. 이는 아토피가 피부 건조증을 유발시키기 때문인데, 피부가 정말 건조해지면서 그 부위가 굉장히 가려워지게 됩니다. 진물이 나거나 그 부위에서 딱지가 생기기도 하고요. 특정 물질에 대한 과한 알레르기 반응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루성 피부염의 경우 주로 해당 부위에서 각질이 유발되는데, 여드름처럼 염증이 붓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이랑 여드름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서 따끔한 통증이 유발됩니다. 여드름이랑 거의 똑같죠. 또 해당 부위를 손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 극심한 통증이 유발되면서 때에 따라 똑같이 아토피처럼 가려움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치료 방법의 차이점을 좀 알아볼게요. 사실 국소 부위, 그러니까 작은 부위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한다는 특징은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스테로이드 사용을 제외하면 모두 다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토피 같은 경우에는 스테로이드제, 그리고 이제 면역 조절제, 항히스타민제, 인터페론 감마 등의 치료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지루성 피부염은요, 예를 들어서 두피에 유발될 경우 케토코나졸이 배합되어 있는 샴푸제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박테리아 감염이 심한 경우에는 항생제가 배합되어 있는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자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스테로이드를 얼굴에 장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아토피를 좀 케어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들 입으시는 것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는 옷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셔야 되고요. 순면 제품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아요. 합성 섬유는 아토피에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의 사용은 유분, 수분을 모두 증발시켜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비누의 사용은 금하는 것이 좋으며, 샤워와 목욕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알레르기 물질로부터 최대한 스스로를 멀리 떨어뜨려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어떤 물질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조금이라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정말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을 생활 속에서 한번 케어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은 아니지만 최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만국 공통으로 좋지 않은 것들, 음주와 흡연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두피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아침, 저녁으로 샴푸를 모두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지방이 적은 음식을 섭취하고 카페인을 멀리 하시고요. 과일과 야채는 항상 친구처럼 가까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아토피 피부염과 지루성 피부염은 상당히 다른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올바른 치료와 올바른 생활 습관이 병행되면 반드시 저는 케어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토피와 지루성 피부염으로 고생하시는 모든 분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